일본 도쿄에 있는 B&B 서점입니다. 그 서점은요. B&B는 약자예요. 북 앤 비어입니다. 네. 바로 책과 맥주가 있는 이런 장소이고요. 이곳이 어딘가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도쿄에 있는 이런 골목에 돼 있고요. 들어가면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이런 서점을 11년 됐다고 하네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매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진열대에는 일본어라 뭐라고 돼 있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진을 보니까 동물에 관한 책 같아요. 그래서 개도 있고요. 뭐 닭도 있고요. 뭐 그런 책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또 오른쪽 밑에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자유롭게 책도 읽고 뭔가 하는 이런 사진들이 보이네요. 예쁜 이런 사진 엽서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보면은 병도 있고 뭔가 이 주제가 어떤 주제가 떠오르나요? 뭔가 이렇게 주제별로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특이한 곳입니다. 네. 여기는 위에는 또 커피에 관련된 책이 진열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커피에 대한 책 이야기가 들어 있고 오른쪽에는 커피를 직접 판매도 하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커피통이 있습니다. 정말 이 통도 있고 그래서 뭔가 사고 싶으면 물건도 살 수 있게끔 '아 이번 주제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엽서나 굿즈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 서점에 있네요. 자, 그럼 이 서점 주인이 쓴 요 책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점 주인들이 많이 찾는 서점 중에요. 일본 서점이래요. 저도 올해 꿈이 있어요. 못다 모모님하고 함께 이 도쿄에 가면 이 서점도 너무 궁금하고요. 또 츠타야 서점이라고 해서 츠카야 서점이죠. 그 서점도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올해 지금 일본에 이 도쿄 서점을 가는 거를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갈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점 주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이 특색 있는 이런 서점들이 참 많은데요. 바로 이곳은 북앤비어, 맥주를 마시며 책 읽는 서점입니다.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시마 고이치로 20년간의 이 광고회사 기획자로 일을 하면서 기획의 달인이라고 하네요. 11년 동안 주인으로 하면서 경험한 걸, 생각한 걸 나누는 이 나는 매일 서점에 간다 이 책을 쓰면서 광고쟁이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디지털 시대에 왜 동네 서점을 찾아야 되는지 라는 질문에 서점에 가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 책방은 아이디어의 보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는요. 인터넷으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는 시대일수록 우리가 매일 필요한 건요.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생각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되게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많이 검색해 보시나요? 왜 인터넷 들어가셔 가지고 뭔가를 검색해서 하는데요. 요즘엔 이제 앞으로 그 검색 기능이 너무 이 인공지능으로 인한 이 너무 똑똑해진 검색을 하는 AI들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 검색하는 것들을 뭔가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처럼 이 잘 알려주는 이런 기능들이 나와서 저도 거기다가 한번 검색이라는 걸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본 다음에 사실 많이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이제 뭔가 그냥 지식이라는 게 많이 지식을 갖춘다고 이제 앞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활용성이 너무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은 어떻게 쌓아야 될까요? 이거는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읽은 책들이 우리에게 뭔가 소화가 돼서 발상으로 이어지나, 이거에 대한 이 책에서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뭔가 이렇게 나만의 뭐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소스를 많이 얻어 가실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 싶은 책이 있을 때만 가는 곳이 서점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구입한 책은 모두 읽어야만 하는 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전부 읽지 못해도 '책 사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B는 2012년 저자와 북 코디네이터 우치누나 신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함께 도쿄 시모기타자와 문년 서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이책 판매가 도대체가 어려운 시점에서 왜 서점을 열었을까요? 지금 이런 서점에 대한 인기도나 책에 대해서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거에 관련된 거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특히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뉴제니 님. 그래서 사실 이곳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동네 서점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 책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상 밖의 만남이 우리가 숨은 서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건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아바타로도 만나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매를 하고 계시나요? 나요?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읽고 싶은 책이 있거나 하면은 일단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디가 싼지를 본 다음에 가장 싼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택배를 받죠. 그런데 음 다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서점에서 뭔가 이렇게 책을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는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궁금하네요. 그런데 동네 서점은 사실 예상 밖에 뭔가 책들이 있어요. 이 숨어 있는 특히 독립책방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이 맥주도 근데 이 일본에서는 이제 맥주도 팔고 우리나라도 있죠. 가구도 팔기도 합니다. 가구를요. 그리고 매일 이벤트를 실시하는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는 곳. 이 책과 서점의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1 장은요 이거예요. 우리는 왜 서점에 가야 될까요? 매일 서점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를 모으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신문이나 텔레비전, 도서 잡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거리를 걷거나 해도 좋은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추천하는 건 서점입니다. 왜요? 책 읽는 것과 서점 가는 건 의미가 큰데요. 서점은 일상에서 새로운 정보와 만남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장소이거든요. 많은 정보가 서로 연결돼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하는 화학 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점은요, 이 서가는 서점마다 다른 거 아세요? 그래서 저도 개인 서점들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책이 어디에 놓여 있나, 그 서점이 어떤 방식으로 책장을 진열했나, 이 서점의 주인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서점의 원조는 커피숍이라고 하네요. 뭔가 의류를 떠올리기도 쉬운데 이 서점이 편집숍이 유행하기 이전부터 쭉 그런 형태였대요. 그래서 서점은 제각각 다른 표정을 하고 있는데 고객과 책이 만나는 장소를 디자인하고 그 만남의 연출 방법을 이 방법이 서점만의 개성이 담긴다고 합니다. 서점은 또 가우디 건축이라고 그래요. 변화를 재빠르게 알아챌 수 있고요. 매대에서 책 몇 권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가 확 바뀐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서점도 책이 조금씩 바뀌며 드러난 새로운 매력이나 관심사에 눈길이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점을 둘러보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서점 가는 데는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 뭐 장소 계획 없이 언제라도 좋다는 겁니다. 또 자신이 가진 책을 찾아보고요. 그 책 주변에 함께 놓인 책이 어떤 분야가 강한지 이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요. 평소 찾지 않는 뭔가 코너를 가 본다든지 계산대 옆에 매대를 주위에서 보거나 망설여지면 무조건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서점의 조건은요? 책이 잘 팔리는 서점은요, 책만 가득한 게 아니라 자기 집 책장을 꾸미는 것과 같대요. 매대에 숨겨진 잠재의 능력을 꽃피워줄 책이나 이 다양한 시점을 아우르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한 니즈에 응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사가 서로 다른 대중을 자극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네요. 또 책 읽지 않는 이런 우려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발상의 장소로 서점 방문을 해서 그 어떤 흐름들을 잘 만들어가면 더 많은 책을 우리가 우연히 가지고 오는 책들을 읽게 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니까 이 매대 구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 다양한 매대 구성을 시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꾸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점마다 개성이 있죠. 도쿄의 센다이 서점이라는 곳은요. 입구 매대를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늘은 어떤 날, 오늘은 무슨 날이라는 주제로 이 매대를 구성을 바꾼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오늘은 마요네즈 달 아니 오늘은 마요네즈의 날 이러면요. 이 마요네즈 관련된 요리책이 배치가 된대요. 의도치 않게 이렇게 우연히 우리가 '우와 이런 책이 있었어? 신기하다.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우연히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책을 보고 '어머 나도 이런 동물을 한번 키워 볼까?' 하다가 동물을 키운다든지 이런 전혀 뜻하지 않는 관심이 이 서점에서 뭔가 생기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점마다 개인의 개성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즐기는 이런 매력이 있는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좋은 서점은 좋은 고객을 만듭니다. 좋은 고객이 찾아오면 좋은 책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러면서 좋은 에너지를 얻고 선순환이 되는데 이 매대를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문맥이 있는데요. 이 문맥 있는 매대는 책이 단순히 어떤 규칙의 순서에 맞게 진열된 게 아니라 책 주제나 내용을 유연하게 연결시켜 배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와인책 옆에 와인을 두거나 뭔가 치즈에 관한 책이라면 그 옆에 발효식품들을 둔다든지 그래서 호기심을 뭔가 불러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 권의 책은 새로운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하네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서점 가는 거를 지역별로 가다 보면 서점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개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면은 딱 입구부터 '아 여긴 이런 느낌이네. 저런 느낌이네.' 알게 되고 그곳에서마다 이렇게 다양한 거기만의 특색이 담긴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살 수 없는 이런 책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런 책들을 꼭 소장해서 가지고 옵니다. 볼 때마다 이제 그곳이 또 가고 싶은 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대형 서점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은요. 그런 데를 가면은 뭔가 현재 이달의 베스트 이번 주의 베스트셀러 책들이 얼마나 많나를 쭉 한눈에 보고 좋은 거는 새로 나온 책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내가 뭔가 보고 싶은 책들은 열심히 거기다가 기록을 해 온다든지 찍어 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가지고 있다가 리스트에다가 저는 책을 딱 적어 놓고 분야별 리스트에 맞게끔 이런 책들을 체크해 가지고 읽고 싶은 책들을 하나하나 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이렇게 주기적으로 가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서점을 얼만큼 자주 가시나요? 이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채팅창도 좋고요. 네. 문서고 하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이 매대를 보는 거 굉장히 뭔가 새로운 우리에게 자극을 줄 수가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서점은 새로운 세계를 이어주는 장소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뭔가 내가 전혀 모르던 세상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책장은 하나의 세계고요. 뭔가 인터넷도 방대한 정보가 정말 많죠. 하지만 정보 전체를 짧은 시간 동안 훑어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안에서는 뭔가 검색을 통해서 활용해서 뭔가 딱 내가 찾는 것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을 때 이럴 때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서점에서의 이 정보를 얻는 거는 인터넷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짧은 시간에 뭔가 일목요연하게 훑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매우 물리적이며 인간적인 경험입니다. 책장 사이를 여행하듯 세계 여행과 닮았기도 한데요. 우연히 발견한 책을 사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드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하셨나요? 그럴 때가 많죠. 그러면 가끔 내가 책에 뭔가 조정당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드는데 나쁘지 않다는 거죠. 좋은 서점은 이런 매대는 경계가 없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데요. 어디라도 상관없으니 일단 들어가서 자신감 많은 입구를 찾는 게 중요하고 이동하다 보면 반드시 끌리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서점 전국 어디서나 특색 있는 데가 있으니 지역 특산물처럼 지역에 관련된 책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서점 여행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 나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장은요. '우리는 정말로 자신의 욕망을 알고 있을까?'입니다. 인터넷 서점의 이런 편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름까지 꼭 살 빼야지."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 나는 꼭 연인이랑 함께 보내야지. 뭔가 이런 욕망들, 바램들이 사람들마다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욕망을 언어화시켜서 이 언어화되는 거는 이제 명확성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만들어서 충족시킬 수 있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서점은 욕망을 언어화합니다. 욕망의 언어화, 욕망 발견 기능은 서점이 가장 최대의 강점이 된대요. 그러니까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면 느껴지니까 서점이 필요한 의미인데 알지 못하는 욕망을 발견해 주는 서점입니다. 서점은 매우 효율적이고 욕망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요. 그냥 우연히 간 서점에서 제가 멈칫하고 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훑지 않고 눈이 그냥 어떤 제목에 딱 끌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저한테는 필요한 게 '이런 거구나.'에 대한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책풀이는 놀이치료 사라 아이들하고 놀이를 할 때 놀이치료실에 장난감들이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때 아이들이 그 방에 들어오는 순간 뭔가 의미 있는 장난감에 피겨에 뭔가 눈이 머무르고 그걸 가지고 뭔가 놀이를 할 때는 선택이라는 걸 해서 그 선택을 한 걸 가지고 놀거든요. 그럴 때 그 안에 이 아이의 어떤 감정과 어떤 욕구가 들어 있는지를 이 살펴보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 서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객관적인 저를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저가 뭔가 혼란스럽거나 뭔가 답답할 때는 이 서점이라는 곳에 가서 책들을 여러 권들을 보면서 살펴보는 게 하나의 제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뭔가 모으거나 통합해서 새로운 발상을 내는데도 정말 이 서점이라는 데서 이 그냥 무심코 갔는데 얻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서점은 디지털 광고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고라는 거는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좋은 문맥이 있는 매대는요, 고객에게 어떤 책을 사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입하게 만드는 이런 감각. 그다음에 구입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지만 스스로 발견하는 기쁨, 이거는 큰 차이점이에요. 이 좋은 서점은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서점에서 5분 머무는 행위 동안에 만나는 정보량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문따오님? 5분 동안 네. 5분 동안 만약에 책을 보신다면 문따오님은 얼만큼 보시나요?
5분 동안 집중해서 보면 한 대여섯 장은 보지 않을까? 이 대여섯 대여섯 장이요? 한 10 장? 책을 어떤 형태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핵심 단어들을 중심으로 네. 속독을 하지요. 속독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걸 얘기하는겨? 저는 딱 책을 보는 순간 왜 또 보는 게 있잖아요. 그림? 각자 글자체? 다르죠. 맞아요. 그림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글자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과 뒤를 먼저 봅니다. 앞에 앞과 제목과 뒤. 소제목을 봐요. 나도 목차 먼저 본다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그 왜 그 종이에 띠지에 있는 글자들을 보고 저자를 본 다음에 목차를 보고 그 목차가 어떻게 구성됐나 아마 이런 것들을 딱 보는데 5분 가지 않나요? 5분 좀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신나는 댕댕이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죠. 그런데 그 5분 동안의 이 정보량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만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제목, 저자, 홍보 문구, 목차 이런 것들이 잘 짜여져 있어서 이 안에 현재 유행하는 것들 흐름이 들어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유행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의 체계도가 다른데요. 거대한 체계 속에 자신의 흥미 분야가 어디 세계에 속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어느 코너의 지식 체계 속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 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단편 정보 말고 찾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있나, 이 편집된 형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나, 또 이웃 분야에 관심을 넓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쓸데없는 정보가 또 중요합니다. 인터넷 서점을 이 저자 역시 많이 이용하는데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는 음 이런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서랍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이 서랍은 평소 도움될 만한 정보를 모으고 정리해 두는 건데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집 좋은 생각은 쓸데없는 정보 속에서 그 서랍에서 나온다고 하니 뭔가 분별력, 사고 과정 이런 정보 사이에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 만나러 가는 장소 이 서점은 그런 역할을 하지만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서점에 간다는 건 쓸데없는 걸 만나러 간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행복이 서점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책은 읽기 전까지는 도움이 되나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되지 않는 게 있으니 즐겁다? 그런 의미에서 쓸데없는 게 쓸데없지 않다는 거죠. 서점은 지금 바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의 보물창고이자 지금 바로 이 정보의 장으로 한정 짓지 않고 놀이터로 생각하래요. 그냥 이것저것 찾아보고 재밌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인터넷 서점은 원하는 책은 쉽게 빠르게 찾는 데 비해서 실제 서점은 무슨 책을 읽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 장은 이런 이야기예요. 읽지 않더라도 책을 사래요. 책과 만남은 일기일회,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음에 드는 책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메모를 한다든지 책을 사면요. 어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많이 사도 전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책을 사는 거는 그 정보를 원하는 자신이 사고 회로를 저장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 책은 자신이 알고 싶고 갖고 싶은 욕구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냥 보존해 두면 관심 갈 때 문득 눈길이 가고 엄청난 지적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책은 꽝도 있어요. 고르다 보면 실패도 많이 합니다. 꽝을 맛보는 건 필수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피하려 말고 이를 통해 판별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집단, 지성, 추천, 자신의 후각, 그러니까 나만의 감성으로 찾으라고 합니다. 이 하나를 의존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를 통합하래요. 그리고 고르다식 독서법을 하래요. 건성건성 책을 읽어야 된 읽으라고 합니다. 전부 읽을 필요는 없대요. "영화는 15 분만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프랑스 영화 감독 장르크 고다르가 있는데
독서도 이런 고다르식 방법으로 해 보라네요. 그래서 이 독서 초보자에게도 이 추천하는 병독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책을 두 가지 이상의 뭔가 책들을 아울러서 여러 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나루케 마코토는요. 10 권의 책을 동시에 읽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병독의 좋은 점이 서로 다른 책에 쓰인 내용을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연결하고 또 이렇게 해서 다른 시점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문맥이 있는 매대를 잘 구성한 서점에서 함께 놓인 책을 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거리가 클수록 만족도가 커질 수 있다고 하네요. 책에 마음껏 메모를 하고 책 읽은 대상뿐만 아니라 이 도구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이나 뭔가 모서리를 접는다든지 메모나 이런 적극적으로 읽는 거, 그다음에 생각을 적어 둔다든지 색깔펜으로 이런 식으로 해 보는 거죠. 책에 포스트잇을 붙이면 노트에다가 이제 기록하고 이 독서를 하면 어떤 일이든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뭔가 의무화되는 순간 싫어지기 때문에 정말 내가 뭔가 기록하는 의미에서 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포스트잇으로 주제별로 색 구별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집은 작은 아이디어 저장소가 되니 책 두는 장소를 바꾸고 현관, 화장실도 좋고요. 어디든 수시로 놓아 두고 보기. 그리고 버리지 말래요. 언제 무엇이든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요. 5년 전에 읽은 책 정보가 가끔 도움을 주기도 하니 책이나 정보는 다면체입니다. 그래서 같은 책도 정리 방법이나 놓인 장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또 이 정보는 책장에 화학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책장 순서를 바꿔서 꽂아도 전혀 다른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이 사장 이야기는 창조적인 발상을 이끌어내는 독서 사고법인데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혀 다른 거, 아무도 연결시키려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잇는 능력에서 이 기획력이라는 건데 이 필요한 건 우리가 창조적인 도약이라는 거죠. 업무 성과를 내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분야에 깊게 파고들어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위의 다양한 지식을 받아들여서 강해지는 기획이나 아이디어는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역발상이나 순혈 조합이 있어요. 역발상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말 그대로 정반대 요소를 조합하는 거고, 순혈 조합은 예상 밖의 조합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시험해 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고야 찻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예상 밖의 음식으로 유명한 데래요. 녹차와 팥이 든 스파게티 메뉴나 뭐 딸기 크림을 이용한 파스타나 이런 관계 없는 걸 조합해서 그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이 정보를 조합하는 관점. 관계없어 보이는 정보를 조합해서 기획이 탄생하는데 우리는 정보에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정보 조합에 돈을 지불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정보 조합법은 바로 정보를 보고 분석하는 관점인데 새로운 기획이나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이 비즈니스 세계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몰라도 세상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바깥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독서 지향적인 사고에서 탄생한 창조적인 도약만이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점에 가래요. 거기서 떠오른 아이디어는 인생을 즐겁게 해준다고 하네요. 5 장은 새로운 서점 형태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있어야 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예상 밖의 정보를 만날 수 있고 일상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곳이 이 있다는 거죠. 매우 행복한 일이죠. 서점에서 우리가 의외성을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획은 욕망에 부응하는 것이고 욕망의 태동을 놓지 않고 발견한 욕망의 해결책을 찾으면 좋은 기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획자는 새로운 욕망을 발견하는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건데요. 욕망은 그렇다면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혼밥 쪽을 예를 들어 볼게요. 혼밥 쪽 하면은 어떤 욕망이 떠오르나요? 묻다보님? 혼밥 쪽 하면 네. 뭐 어떤 욕망이 떠오르냐고? 우선 뭐 '외롭지 않고 사람들이랑 밥 먹고 싶다.' 뭐 이런.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아니 사람들하고
먹지 밥을 않고 혼밥이잖아요. 혼자 먹고 싶다? 네. 이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단체 행동은 귀찮아.' 뭐 이런 느낌이 든대요. "어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하면은 음 "단체 행동은 귀찮아. 모임 귀찮아. 그냥 뭔가 나 홀로 뭔가 즐기는 이런 게 지금 나는 필요해." 뭐 이런 이 욕망이 있다면 이런 욕망에 부응한 요리 메뉴나 패키지 상품을 출시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매대는 욕망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서점의 매대는요, 욕망을 반영하죠. 매대에 놓인 책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 또 지금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욕망 발견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의 옆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뭐 들리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아 그 사람이 이런 거에 욕망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관찰하는 것도 욕망을 보는 여러 가지 발견하는 수단이 되죠. 또 있습니다. 뭔가 베스트셀러의 순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그러면 '아 이런 책들이 인기가 있네. 아 사람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과 서점은요, 정보를 얻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또 책을 샛길로 빠지는 통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뭔가 당장 지금 샛길 우리 어떤 길을 갈 때 어떤 목적 때문에 가는 길에 샛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어릴 때 그런 샛길들을 꼭 가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궁금해서. '이 길은 어떻게 연결돼 있나?' 지금도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은 편이에요.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책이 더 재밌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도 영락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답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막상 읽어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만날 수 있고 당장은 쓸모없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거야말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알게 되는 새로운 뭔가 방향을 알게 될 수 있는 독서의 큰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여행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시대, 다른 나라, 다른 인물들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궁극의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적도 성과도 정해지지 않은 경험을 나서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으니 여행하듯이 독서를 하라고 합니다. 안다는 것,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알고자 하는 것만 배우면 자신의 세계를 넓힐 수 없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걸 알려주는 책, 알지 못하는 걸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만들어 주는 책. 이게 독서 서점에 가야 되는 이유 아닐까요? 이게 검색과 뭔가 이렇게 독서, 검색으로는요. 정보를 찾는 건 뭔가 이렇게 수동적인 위치에서 정보를 만나죠.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독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정보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 그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 세계를 넓히는 방법들을 알고 현재 유행을 알고 또 흐름과 다가올 유행을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거. 되게 흥미의 체계도가 좋아 보이 흥미의 체계도가 보이죠. 거대한 이 체계 속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어느 세계 어느 코너에 가면 알 수 있고 그 지식 체계 속에서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넓히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쓸데없는 정보. 근데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이 쓸데없는 정보들이 어쩌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쓸데없는 정보들이 모여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조합이 돼서 연결이 되려면 이런 쓸데없는 정보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많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뭔가 서랍 속에 그런 것들을 모아 두고 정리해 두는 게 앞으로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목적에 필요한 이 끄집어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갖는 거. 바로 이 쓸데없는 정보의 서랍에서 나온다네요. 그게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점은 쓸데없는 걸 만나는 장소래요.
독서 하다 보시면 마스터님은 점점 정보든 관심사든 확장이 일어나는 부분이 좋다고요. 정말 그래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정말 많이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 해결법을 찾아가는 능력이 앞으로는 더더욱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를 책풀이는 못다모님하고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남들보다도 더 눈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하면서 '맞아, 맞아.' 정말 하면서 '아 제가 왜 서점을 하려고 하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싹 됐어요.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도 조그만 가게를 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뭔가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나만의 부업 나는 어떤 형태로 또 여러분들도 저처럼 뭔가 서점을 책방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꿈꾸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 책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아 나만의 독립성. 그래 이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뭔가 나만의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정보 서랍 속에서 아이디어를 통합시켜서 '나만의 어떤 색깔을 내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이디어 장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뭔가 유튜브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콘텐츠를 할까?' 우리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콘텐츠를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가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것들이 뭔가 한 가지와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나만의 색깔을 희석시킬 수 있는 나만의 색깔. 네. 이 물감으로 보면은 나만의 나 하면 뭔가 상징되는 이런 독특한 색들이 있잖아요. 고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합시키는 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